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는 계절이 됐습니다. 어느 때는 한 장의 사진이 영화나 소설보다 더 깊은 감동과 따뜻한 온기를 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 그런 사진을 찍고 있는 우리 지역의 한 작가를 초대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시골 마을 보건진료소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마을에 연로하신 어른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는 작가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무죽은 적상면 포내리의 상국보건진료소장이자 사진작가인 박도순 소장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무주에서 오신 거죠? 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요즘 무죽은 적상면 포내리, 이 포내리의 풍경은 어떤가요? 지금 포내리는 이제 농번기가 지난 겨울철이기 때문에 바쁜 농사 일정은 좀 접어져서 농사일은 바쁘진 않고요. 어르신들은 지금 아마 회관에 모여 계시거나 아마 다른 소일거리를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좀 여유롭고 네, 조금은 맞아요. 한가하고 한가하고 네. 또 너무 이제 바쁘고 힘들었으니까 잠깐 좀 쉬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내년 농사를 또 새롭게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네. 네. 이 포내리가 소장님의 고향이시죠? 저는 그쪽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그 마을에 있는 분교를 다니다가 읍내로 고등학교를 나와서 다시 이제 사회인이 된 다음에 고향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유년기를 보냈고 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다시 또 고향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데 네. 이 포내리는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포내리는 적상산이 있고 또 덕유산이 멀리 보이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개가 많고 호수가 있거든요. 발전소가 근처에 있어서 네. 호수, 안개, 단풍, 뭐 구름 그냥 산 속에 둘러싸여 있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라서 그런 풍경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간호대학을 졸업하셨죠.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간호사를 꿈꿨던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저의 꿈은 원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아, 간호사가 아니고요? 네. 제가 간호사가 된 거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쯤에 저희 집이 대학을 갈 만한 형편이 안 돼가지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고3 담임 선생님께서 그 공중보건 장학금이라고 국가에서 그러니까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네. 이거를 받으면 너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니면 너는 대학을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한번 간호대학을 가보지 않겠냐. 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근데 저는 간호대학은 생각도 못 해봤던 거였기 때문에 대학은 욕심은 나고 또 뭔가 생소한 느낌은 들고 그랬었죠. 그래서 들어가서 어쨌든 입학해서 공부를 했는데 간호사가 된 것은 어떤 국가에서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저에게 그런 어떤 등록금이라든가 생활비 같은 게 지원이 되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또 그 덕분에 졸업해서 간호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처음에는 뭐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고향에 왔다고 하셨지만 그 이후부터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고향에 계셨던 거니까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하긴 싫었으면 진작에 그만두고 나갔겠죠. 근데 네. 내가 왜 계속 그곳에 살게 되었을까, 왜 살고 있나를 질문해보면 거기에는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를 찾아오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어디가 아파서 아픔을 가지고 오는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픈 것을 해결하러 저를 찾아오지만 또 제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을 때는 저도 그 안에서 또 그 어르신들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나눠주는 뭐 조그마한 어떤 음식이라든가 푸성기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제가 힘을 얻어가면서 그 안에서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그 지역사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무조건 뭐 고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 속에서 제 삶이 동시에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저에겐 또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나눠주시는 것들. 네. 정말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비록 선생님은 안 됐지만 책을 펴내셨어요. 포내리 사람들이라는 책을 펴내셨고 또 사진전도 열었고 네네. 이 책을 펴내기 전에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라는 포토 에세이도
펴내셨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고향과 또 고향 어르신들의 얼굴을 또 담으셨는데 꿈을 이뤘다고 봐도 되겠죠? 그 이제 저희들은 매일매일 근무 일지라는 걸 적게 되잖아요. 그날 뭐 다녀가신 분들이 몇 명이고 어떤 증상으로 왔고 무슨 약을 처방받았고 아니면 어떤 처치나 어떤 상담을 받았는가는 저희들의 근무 일지에 기록이 되는데 이게 공문서이잖아요. 저는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적인 문서에 그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문서 보존 연도가 지나면 폐기가 돼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일을 하거나 그것이 물론 뭐 이렇게 계속 영구 보존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 기록들이 캐비넷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 이후에 찾아볼 수 있는 저에 대한 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물론 인터넷이나 아니면 SNS에 제가 글을 써서 올리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뭐 제가 어느 순간 계정을 닫아버린다든가 그러면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냥 제가 근무 시간이 끝나는 저녁 시간에 일기 형식으로 좀 적어 나가기를 시작했어요. SNS에다가. 오늘 뭐 이런 안타까운 어르신을 만났는데 내 마음이 괴롭다 뭐 아니면 내 마음이 뭐 슬프다라든가 그 농촌에 있는 시골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도 있고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네, 지금 네.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네. 그런 것들을 뭐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저는 그 글로서 많이 풀어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근무일지에 적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일기 형식으로 저녁에 어떤 사진이나 마을에 출장 나가서 찍은 사진이나 제 안에 이제 요동치는 것들을 글로 써서 이제 보관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출력해가지고 휠타에다 이렇게 끼워넣기 시작하니까 그게 2권이 되고 3권이 되고 이제 이렇게 쌓여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다시 그걸 읽어보면 너무 창피해요. 그때는 그게 물론 최선이었겠지만 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SNS에 이제 제 친구분들이 쌤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어버리기에는 너무 안타깝다. 좀 모아놨다 책을 좀 내보세요. 이런 댓글이 달려서 건강 문제별로 또 이렇게 좀 뽑아서 이렇게 배치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이제 마을 풍경 찍었던 것들을 배열을 해보니까 될 것 같더라고요. 한 권의 얘기는 뭐 부족하지만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또 이걸 어떻게 책을 만들지? 책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니까 네. 뭐 그런 거 많이 좀 검색해서 좀 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네. 또 한 분 한 분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들도 네, 떠올라서 지금 눈가가 촉촉해지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길래 이렇게 마음이 좀 찡해지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포네리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네네.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죠? 뭐 몇 개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포네리 사람들은 간호사인 제 입장에서 경험한 제 이야기보다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것을 이렇게 이제 진료하러 오시면, 진료소에 오시면 좀 잠깐 시간이 남는다든가 그러면 차 한 잔 드리면 이렇게 막 이야기를 쏟아내시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럴 때 근무일지에 적을 수 없죠. 이런 것들은 그냥 상담 뭐 이런 일 이렇게 맞아요. 숫자상으로만 딱 네. 올라가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이 너무 굴곡진 것들이 많아서 저도 책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의 이야기. 네. 요거는 어떤 사진인가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 한 열흘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 포네리 사람들 책이 나온 지가 1년 정도 됐는데 벌써 그 사이 4-5분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사냥을 잘하시는 포수였어요. 이렇게 모자를 쓰고 네. 눈 속에 막 산을 돌아다니면서 총을 쏘면서 꿩도 잡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포네리로 왔을 때 너무 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제 어렸을 때 만났던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늙어져 계신 거죠. 그 세월의 간격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그리고 그분도 보니까 약간 치매도 있고 몸도 불편하셔서 그 예전에 그 기상이 정말 백백했던 사냥꾼의 어떤 용맹함은 없어지고 힘이 잃고 그냥 고물장사 오면 나 같은 인간은 왜 안 사가나 이런 이야기를 네. 하실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정점에 와 계신 분들이라서 네. 많이 안타깝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요, 또 어르신의 표정이 예, 눈을 이렇게 감고 네. 계신데요. 이건 또 어떤 사진인가요? 이분이 제가 보낼 사람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준 사진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네. 이분이 지금 우리 동네 그 포네리 안에서는 가장 연령이 많으신 분이세요.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강하신데 작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시점에 아버님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네. 병원에 오랫동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다들 어르신들도 그랬고 이제 살아올 수 없을 거라고 고향으로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회복돼가지고 고향으로 오셨어요. 어, 그런데 우리 진료소에 다시 오셨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아버님한테 제가 커피를 타드리면서 아버님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그랬더니 커피를 두 손으로 이렇게 받으시면서 아, 내가 살아나서 다시 이걸 마시다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일 또는 현관문을 열고 뭐 밖에 나가는 그런 사소한 어떤 동작과 일상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딱 알게 해주셔서 아버님 제가 오늘 아버님 언젠가 또 이 아버님이 이제 금방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저 안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사진을 제가 좀 찍고 싶다 그랬더니 다 늙어 빠진 사람 찍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그래서 어디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또 병원에 가셔서 못 오신다던가 그러면 내가 아버님을 만났다는 기록도 없고 경험이 없잖아요. 저에게 또 그냥 가버리시면 그랬더니 찍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많이 좀 찍어서 그중에서 이제 하나 건진 사진인데 아, 제가 책을 쭉 보니까 여기 사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뭐 어르신들 초상 사진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뭐 지게도 있고 재봉틀도 있고 네네.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고 보고 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첫째는 정말 어르신들 말씀대로 인생이 더덥다. 인생이 참 헛되다. 젊은 시절에는 호랑이 소리 들었던 할아버지가 정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지고 힘을 잃어간다던가 또는 건강하셨던 분이 건강을 잃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 상태로 이렇게 남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뵐 때 나이 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쓸쓸하고 슬픈 일이죠. 제가 봬도 그렇고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던지는 그 메시지랄까요?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는 그 말씀은 뭐 몇 권의 책에 전해줄 수 없는 어떤 어록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어요. 마을 어르신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소장님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저희 지금 어머니 친정엄마도 농사 짓고 살고 계시거든요. 네. 그 동네에 살고 계신데 어렸을 때 제 기억에 부모님은 원망의 대상이었죠. 저에겐 너무 원망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엔 제가 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상황을 먼저 헤아리는 거죠. 철부지이기 때문에 왜 우리 집은 가난해서 왜 이것도 안 될까? 내 친구는 막 도시로 나가고 공부도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서 좋은 대학에도 가고 막 이러는데 왜 나는 그것이 안 될까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진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나이 먹어서 이제 부모님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힘든 것을 다 견뎌내신 거죠. 부모님은 말은 네. 안 했지만 지금 이제 제 나이가 50이라고 한다면 우리 엄마가 50일 때에 우리 집 사정이 어떠했더라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보다는 정말 30배, 100배 정도 더 힘든 삶을 사셨구나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되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점점 나이 먹어갈수록. 네. 부모님에 대한 그런 애틋함이나 그런 마음들이 지금 어르신들을 대하는 소장님의 마음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네. 같은 고향에 저희 엄마 같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보건진료소를 오시는 분들이 뭐 단순히 환자다, 고객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옆집에 사는 영숙이네 엄마고 우리 뒷집에 사는 오빠네 엄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고향 어르신들이 다 저 부모님 같고 큰아버지, 큰어머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 같고 또 동네 오빠들도 또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느낌이죠. 뭐 네. 포토 에세이 선생님의 글들을 읽어보면 기성 작가 못지않게 글을 정말 잘 쓰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SNS에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라는 제목으로 포토 에세이를 연재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참 살가운데 제가 그중에서 하나를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길을 묻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 중에 일부만 좀 소개를 해보면요. 내가 대도시 대형 병원에 근무한다고 해서 나의 능력이 100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50평이 넘는 집에 산다고 해서 내 누울 자리가 5평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아무리 신발이 많아도 내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은 하나이다. 아까운 그 무엇인가가 있을 자리는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봉숭아에게 꽃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할 수 없듯 당신도 나에게 내가 가는 길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꽃들은 길을 묻지 않는다.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친구가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는데 야, 너는 거기 그 시골에 있기 아깝다. 이제 좀 도시로 나와라. 뭐 거기 그렇게 오래 있냐? 그런 좀 전화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냥 흘러가는 안부 인사로 인사를 한 건데 전화를 끊고 나서 드는 생각이 내가 시골에 있기 아깝다면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지? 그 친구가 말하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딘지 그럼 나에게 가르쳐 줘 봐라.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동네 이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에 이제 출장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약을 가지고 이제 출장을 가게 됐는데 다들 바쁘시니까 집이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혈압약이라든가 이렇게 요청을 한 약을 마루에다 놓고 올 경우에 돌멩이로 이렇게 눌러놓고 오거나 그러거든요. 글을 제가 아무리 써서 놓고 와도 어르신들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보건소 약봉투를 보고 아, 오늘 진료소장이 왔다 갔구나 그러면 옆집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뭐 약 잘 받았다고 전해주거나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는데 네. 그날도 이제 그 우리 동네 어르신 댁에 제가 출장을 나갔는데 어머니가 마침 안 계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 집 울타리 밑에 봉숭아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꽃을 보는 순간 걔 봉숭아 옆에 앉아서 제가 봉숭아랑 이야기를 했어요. 봉숭아야, 너는 여기 있기 정말 아깝다. 네가 가야 될 자리로 좀 가야 되지 않겠니? 막 봉숭아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잖아요. 꽃들은 길을 묻지 않죠. 자기 있는 자리에 어떻게 씨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면 꽃이 피어서 지는 순간까지 거기에서 자기 소명을 다하는 것처럼 저도 제 친구가 야, 너는 거기 있기 아깝다. 도대체 아깝다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 네. 그 답을 제시할 수 없으면 나에게 네. 그 자리에 있으라고 너는 거기 있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 낫지 너 거기 있으니까 나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글을 제가 쓸 수 있었어요. 네. 박도순 소장님은 진료소의 소장이기도 하고 또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또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뭐 최종 목표랄까요? 최종 꿈이랄까요? 이런 거 한번 들어볼게요. 뭐 따로 거창하게 세워놓은 것은 없고요. 지금 이제 제 본업은 어쨌든 저는 보건진료소장이기 때문에 제 본업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그 본업 중에서 만나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계속 동행을 해드리고 동행하는 중에 또 만나게 되는 듣게 되는 것들을 계속 기록해 나가면서 네. 그분들의 삶을 저도 동행하는 그거를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네리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이렇게 방실방실 웃거나 환한 미소를 많이 지은 어떤 사진을 담고 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았지만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어르신들이 겪는 절대 고독 또는 어떤 질환 중에 겪는 고통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좀 관찰하고 더 사진으로 좀 담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사진으로 말하면 빵긋빵긋 웃는 사진만 찍지 말고 네. 가끔은 떼도 쓰고 울기도 하고 고집 부리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기록하고 사진을 담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마을 어르신들의 마음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그런 가슴 훈훈한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